야, SK 리츠. 제가 이 리츠는 설명을 드렸죠.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서 건물을 사서 임대해 주는 거. 그거예요. 간단히 얘기해서.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의 90% 이상은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돌려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제가 이건 다 얘기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수하게 배당 목적으로 하는 건데 저는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아요. 리츠 같은 경우에 뭐 ESR 캔달도 있고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신한 알파 리츠라는 것도 있지. 이게 배당이 한 4~5% 정도는 줘요. 한 4~5% 정도 배당. 4%에서 5%. 이런 거. 그냥 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노후 준비가 다 완료됐을 때 나는 좀 더 원금 훼손을 하지 않고 배당을 좀 받겠다 한다면 이런 종목들을 박스로 사가지고 리츠 종목들을 박스로 한 5개 정도 사서 들고 가면 돼요. 그 다음에 코랑코 에너지도 있고 리츠 이것도 잘 가네. 이게 배당이 한 5% 나오는데 올라가니까 배당 수익률이 적어지네. 아무튼 뭐 이런 거 와 이것도 뭐 잘 갔다. 이지스 레지던스 리츠 이것도 이게 공모가 예전에 5,000원이었는데 뭐 그런 거고 일단 먼저 좀 그냥 먼저 오신 분들은 뭐 그냥 같이 보자는 거야. 미래앱셋 맵스 리츠 이런 것도 뭐 있다는 거. 이것도 공모가가 5,000원. 공모가 밑으로만 사면 막 크게 깨질 일은 없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게 할 그런 거는 아니라고 봐요. 뭐 자금력이 좀 많다면 일부 포트로 끌고 갈 수는 있으나 그게 아니면 메리트는 없다고 봐요. 그냥 KTNG 사지. 그냥 JR 글로벌 리츠 이거 배당 예전에 뭐 7% 이렇게 주고 그랬는데 7% 지금은 뭐 그치 지금 뭐 배당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뭐 거의 한 잘 줘봐야 뭐 한 3%대. LH 프라임 리츠도 있고 이것도 배당이 그렇게 근데 이게 이지스 밸류 리츠 그러니까 이런 리츠 종목들이 완전 장기적으로는 전체 포트의 한 5%? 특히 이지스 밸류 리츠 같은 경우에는 10년 평균 연 배당률이 한 6%대 나오거든요. 10년간 평균으로 봤을 때. 그럼 이런 거는 이제 10년 이상을 봐야 된다는 거겠죠? 이런 거. 그래서, 이지스 밸류 쪽에서는 내가 예전에 이거 알아볼 때 서울 중구에 그러니까 오피스 태평로 빌딩 이거 소유하고 있어가지고 배당이 이때 당시 뭐 한 4%대 받았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 4%대. 지금은 아무튼 그렇다는 거. 루터님 안녕하세요. 구마님 안녕하세요. 윤서님 안녕하세요. 유빈님 안녕하세요. NH 프라임 리츠도 마찬가지. NH 이것도 다 리츠는 다 좀 비슷한데 ESR 캔달리츠가 좀 유행이 있었지. 이거 쿠팡 물류 그거라서. 아가구마, 바비구마, 별풍선 94개 선물. 구마님 경성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ESR 캔달 이게 내가 부산에 살다 보니까 양산이나 김해 쪽을 내가 좀 잘 다녀요. 예전에도 막 잘 다녀가지고 그러는데 이 회사가 김해를 제외한 11개 자산이 모두 수도권에 있어요. 그러니까 좋아. ESR 이 자체가 특히 물류센터 쪽에 집적 지역인 그 수도권 남동부 그러니까 용인에도 있고 이천에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좀 집중이 돼가지고 여기 합상 자산이 감정가의 그 평가액을
기준으로 봤을 때 1조 5천억은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럼 지금도 괜찮아. 지금도 나는 괜찮다고 봐. 근데 안 사지. 우리한테 맞진 않아. 번가님 안녕하세요. 백화님 안녕하세요. 조기님 안녕하세요. 스님 안녕하십니까? 그거예요, 그거. 와, 오늘 우리 종목 좋았다. 오늘. 오늘 우리 종목 좋았고, 오케이. 뭐 그랬고요. 어저께 그 수소 방송 제목이 수소였는데 수소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다른 얘기만 하다가 끝냈네요. 수소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런 종목들로 우리 다 들어갔어요. 그 수소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 다 선침해 해가지고 선점 들어가가지고 그거 나중에 크게 먹을 거야. 그것도 아마 크게 올라갈 거야. 크게 확실한 거는. 그래서 오늘 방송 제목이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그런 거잖아. 열매는 쓰고 인내는 달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나? 기다리는 게 주식으로 힘들어요. 기다리는. 우리 운동할 때도 힘들잖아. 근데 끝나고 나면 어때? 개운하잖아요. 오늘도 나는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구나. 나는 오늘도 성장했구나. 딱 내 몸이 건강해진 것을 딱 느끼잖아. 운동 한 달만 하더라도 진짜 제대로 한 달만 딱 치면 된다고. 그게 몸의 변화가 딱 무조건 생겨. 진짜 운동에 막 몸치 뭐 몸무게가 뭐 150kg 이상 나가더라도 한 달만 그냥 제대로 치면은 무조건 뭔가 나와요. 멸치 몸이든 뚱뚱한 몸이든 그렇게 돼. 롱런님도 잘하고 있나? 근데 그건 있어. PT는 받는 게 좋아요. 받는 게 좋지만 좀 나중에 받아도 돼요. 지금은 좀 PT 받을 돈으로. 근데 내가 뭐 허리 디스크가 있고 목 디스크가 있고 그러면은 정말 유능한 트레이너 선생님이 그 주변 여러분들 그 집 주변에 헬스장이 있다면 뭐 1대1 PT샵 거기에 계신다면 가격에 상관없이 받아야 돼. 아셨죠? 뭐 앞뒤 잴 거 없어. 그런 거는 내 건강이 먼저니까.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특히 여기 20, 30대 친구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물론 젊었을 때 건강 관리 해야 되겠지만 40대부터 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20, 30대 분들은 어떤 막 인생샷 막 남기려고 막 그 스튜디오 가서 막 몸짱 그런 거 막 하려고 하지 말고 주식을 더 사. 그 돈으로. 아셨죠? 자,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어디 가가지고 막 호갱 행위에 당하지 말고 그런 돈으로 일단 지금 주식을 사놔야 돼. 사놔야 되고 내가 오늘 시와 뭐 말할 필요도 없어요. 말할 필요도 없고 좋았어. 오늘 좋았고. 독립님 어때? 할만해요? 구절초님 어때요? 불안해요? 편안해요? 아니면은 그저 그렇습니까? 좋음, 보통, 나쁨, 뭐 아주 좋음,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만족, 보통, 별로. 독립님 편하네요. 우리 종목들 막 급등 잘 나오죠. 막 이렇게 장중에 뭐 20% 이상, 뭐 15%, 20% 이상 급등 잘 나오잖아 우리 거. 근데 내가 안 팔아. 안 팔고 주식을 너무 그렇게 막 자주 이렇게 막 사고 팔면 매매가 돼가지고 타이밍을 재게 돼요. 그렇게 돼요. 편안하게 가요. 오케이. 그렇게 하고
아무튼 운동도 해야 된다는 거. 그 팔굽혀펴기하고 팔굽혀펴기 30개씩 5세트만 하면 돼요. 30개. 그러니까 1세트에 30개씩 5세트 딱 하고 그리고 그 복근 운동. 그건 아니 집에서 그것만 해도 되거든 사실. 복근 운동, 크런치, 그다음에 V업, 레그레이즈 이거를 뭐 25개에서 30개씩 5세트씩 하면 돼요. 그러니까 크런치 5세트, 30개 5세트, V업 25개 5세트, 레그레이즈 30개 5세트 하고 끝나고 바로 런닝 또는 빠르게 걷기 50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다이어트 기준으로는 돼요. 그게. 내가 그렇게 했었었고,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73kg에서 73.68 그런 데서 62kg까지 뺐어요. 세 달 해가지고. 식단도 그렇게 안 했어. 그냥 한식 먹었어요. 세 끼. 그리고 라면도 중간중간 먹고 한 번씩. 한 2주에 한 번 정도 먹고. 2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 먹고. 햄버거도 한 달에 한두 번 먹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내가 62kg까지 뺐어. 73.8 정도에서 62kg. 복근 다 만들고. 뭐 그렇게 했는데 내가 그걸 여러 번 만들어 봤거든요. 한 번이 아니라. 그 내 주변 사람들도 그냥 운동에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어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장중에 안 봐서 올랐는지도 잘 모르고 넘어갑니다. 볼 필요 없어요. 장중에 아유 그거 가격 막 변하고 하는 거 변동성이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습니다. 간혹 운동은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간혹 제가 이제 뭐 평일날 누구 뭐 만나거나 지인들 만나면은 뭐 좀 이렇게 좀 깜짝 놀래요. 장중에 이렇게 만나도 되냐고 막 물어보시는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 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 기업의 소유권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뭐 상한가를 치든 뭐 하락이 나오든 뭐 장중에 얼마가 올라가고 떨어지든 간에 결국 우리는 좀 장기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가격의 그런 변동성을 자꾸 이렇게 보면 가격은 자꾸 바뀌어요. 미스터 마켓처럼 오늘 또 가격을 뭐 어쩔 때는 뭐 이 가격, 또 내일은 이 가격, 모레도 이 가격, 뭐 이번 주, 다음 주, 한 달 뒤도 다 가격을 제시하는 게 다른 것처럼 그거에 계속 흔들리면 사람이 완전 그 변동성에 휩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본업에 이렇게 좀 충실해야지 장중에 막 이렇게 자꾸 핸드폰을 자주 뭐 보고 뭐 그런 거를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게 잘못 걸리면 넘어간다는 거예요. 거기 파도에 휩쓸려가지고 떠밀려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냐면 내가 팔아야 되지 않는 종목을 판다거나 사지 말아야 될 종목들을 사게 돼 있어요. 장중에 보게 되면 올라가면 막 따라 붙고 싶거든. 막 떨어지면 막 손절치고 싶거든. 그냥 뭐 좀 팔았다가 시장이 좀 좋아지면 또는 해당 종목이 좋아지면 그때 저점이 확인되면 들어가겠다. 그런 굉장히 최악의 수를 두거든요. 그것 자체가 정말 제일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말아야 될 게 그거예요. 어떤 거? 잠깐 지금 시장이 안 좋으니까 앞으로도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좀 팔았다가 시장이 좋아지면 다시 들어오겠다. 그것만 안 하면 돼. 그것만. 근데 사람들 다 그렇게 하잖아요. 바나야님 안녕하세요. 열떠님 안녕하십니까. 그렇다. 자, 여기까지도 이해가 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정리하자면 주식에서 최악인 게 여기에 단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다 녹아 들어져 있는 거지만 정말 궁극적인 것은 지금 시장이 안 좋으니까 또는
하락이 나오니까 앞으로 하락이 될 것 같으니까 뭐 미국의 금리 인상 테이퍼링 뭐 뭐식 뭐 자산 축소 뭐 해가지고 뭐 막 그런 게 나오니까요 좀 팔았다가 밑에서 다시 사자. 이게 최악이다 최악.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개인들이. 10년 20년 5년 10년 20년 이렇게 가면은 다 그냥 점이에요. 그게 다 저가. 그냥 만 원에 산 게 뭐 8,000원이 됐든 5,000원이 됐든 15,000원이 됐든 아무 상관이 없어. 어차피 뭐 5년 10년 지나면 5년 10년 이상 막 지나버리면 뭐 2만 원,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막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10,000원에 주고 사든 5,000원에 주고 사든 어차피 10만 원, 20만 원에 팔면 되는 건데 의미가 없다. 그런 거다. 오늘 이 정도만 얘기해도 그거 딱 다 된다. 제가 지인 중에 이제 동남아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 중에 이제 베트남, 뭐 태국이든 베트남이든 다 똑같아요. 거기 동남아 그쪽이. 어떤 얘기냐면 동남아 사람들이 저축을 잘 안 하더라고요. 베트남의 그 현재 베트남 기준으로 보면 은행에다가 저축을 하면 1년에 이자가 금리가 8%를 줘요. 8%면은 여러분들 막 대박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뭐 0. 몇 프로만 우리 뭐 어디 신한 국민 모시기 우리 뭐 그런 데서 하나에서 그런 은행들에서 뭐 0.3% 0.4%뭐 이것만 좀 더 준다고 한다면 불편함을 무릅쓰고 막 옮기잖아요. 이렇게 0.4% 0.5%만 더 준다고 하면. 근데 베트남은 8%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베트남은 국민들이 대부분 저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은행이라는 시스템을 잘 이용하지 않아요. 나라를 못 믿는 그런 게 아니라 은행이라는 그 시스템 잘 몰라.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거의 뭐 1950년 막 전후의 그런 정도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베트남의 일부 국민들은 남부 베트남의 남부 사람들은 그나마 조금 저축한 사람이 좀 있긴 있지만 서부 쪽이나 다른 데로 눈을 돌리면은 아예 저축 안 하고 과거 일본 지금도 그랬듯이 과거 일본처럼 장롱에다가 돈을 넣는다거나 아니면 뭐 뒤집어 저금통에다 돈을 넣는다거나 아니라면 뭐 베개속 밑에다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그냥 다 씁니다. 베트남의 사회 태국도 그렇고 필리핀도 그렇고 베트남도 거의 비슷합니다. 나라들이 한 달 그 초년생들이 한 달에 한 40만 원 받아요. 월급. 초년생 사회 대학 졸업하고 회사에 입사하면 한 4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그것보다 못 받는 경우도 있고요. 인턴도 있어야 되니까. 근데 한 달에 100만 원을 받는 베트남 사람들도 저축을 아예 못 해요. 거의 다. 거기 또 월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사실 전세가 있잖아요. 다른 국가들은 다 월세가 있고 미국부터 시작해서 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등 선진국부터 후진국들, 신흥국들까지 다 그렇게 월세가 다 되어 있는데 아무튼 그럼 월세를 뭐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내고 뭐 비싸면 30만 원 내고 그 100만 원 기준 그 외에 뭐 여성분들은 뭐 화장품을 많이 사더라고요. 베트남, 태국도 그렇고 다. 그러니까 뭐 화장품 많이 사고 친구들하고 놀러 가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뭐 차 마시고 뭐 여행 가고 거기에다가 거의 다 쓴다는 거야. 나 깜짝 놀란 게 언제부터 저축을 할 것 같냐? 그걸 항상 1, 2년 뒤에 하겠대. 나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제 25살인데 나는 20대 중반 사람들이 나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때 저축을 하겠다. 내가 딱 그거를 듣고 딱 연예인 누구 생각났냐면 여러분 연예인 누구 생각나요? 혹시 맞아요. 금융문맹. 바로 연예인 도끼가 생각나더라고. 도끼가 정말 막 차도 뭐 롤스로이스부터 시작해서 우라칸도 뽑고 우라칸 내 그 지인 그쪽 샵에서 거기서 샀더라고. 거기 A1 인터내셔널이라고 그쪽에서 우라칸 스파이더 거 사가지고
썬팅 겁나 진하게 하면서 그거 타고 다니고, 그다음 롤스로이스 뭐 등등 이런 벤틀리도 샀나? 아무튼 그런 거를 하면서 뭐 월세도 얼마 살고 뭐 500만 원, 1000만 원짜리 이렇게 살고 막 플렉스 하면서 다 쓰잖아요. 그쵸? 그런 거 많이 보셨죠? 강태공님 안녕하세요. 자, 그런 건데 결국 도끼가 하는 얘기가 나는 30살 때부터 30살 이전까지 다 쓰고 30살 때부터 돈 모으겠다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파산됐죠. 물론 연예인 같은 거 하는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파산이 됐고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잖아. 도끼가 그쪽으로 이제 돈 벌려고. 사람은요, 내가 이 얘기는 꼭 할게요. 이 얘기는 여기서 뭐 겸손 그런 얘기 안 합니다. 25살이에요. 자, 젊잖아. 아직 젊으니까 괜찮다. 그 말을 동정 양면으로 그 뒷면을 본다면, 바꿔서 얘기하면 앞으로의 젊음은 안 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30살이 되고 40대가 됐을 때 그때부터 돈을 모으면 늦어버린다는 거야. 그게 금융 문맹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뭐 베트남이든 우리나라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사실 뭐 수입은 다르고 하지만, 수입과 지출 금액은 다르지만 생각하는 것은 거의 비슷해요. 이 자체가.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자 지금도 8%를 준다고 했으면 사람들이 너도 나도 저축을 정말 많이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축 많이 할 것 같죠? 일본처럼. 일본 지금 마이너스 금리인데 할 것 같죠? 안 합니다. 왜? 이게 심리학으로, 그러니까 어떤 경제 심리학으로 보면 역으로 안 하거든요. 왜냐면 1년에 8% 이자를 준다고? 대한민국에서? 야, 내 나이가 30인데? 나 벤츠 BMW 좀 이렇게 나도 타보고 나중에 저축해도 어차피 8% 주는데 나중에 저축해도 늦지 않지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40대 50대가 되고 나서 어떻게 돼요? 엄청난 후회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후 준비는 언제부터 해야 되느냐? 태어날 때부터 해야 돼요. 1살 때부터. 진짜 그게 맞아. 1살 때부터.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 그러니까 우리는 다들 뭐 여기 계신 분들 20대 뭐 20, 30대 5, 60대 분들 막 계시잖아요. 나이에 상관없어요. 지금 당장 시작하는 거야. 나는 80대 할아버지 할머니가 물어보더라도 지금 주식 사라고 그래. 어쩔 수 없는 거야. 어쩔 수 없지. 뭘 어떻게 해. 나이가 70대 80대인데 뭘 거기서 이제 뭐 여유자금 뭐 한 뭐 5천만 원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어떻게, 주식 사야지. 죽을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건 그분이 본인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저는 예상을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동남아의 그 저축 수준은 역시 그쪽도 금융 문맹이다. 그러니까 미국의 역사를 보면 1980년도에 40LK라는 어떤 연금의 혁신적인 개혁이 있었잖아요. 직장인들의 그 퇴직연금을 주식 비중 50%까지 이렇게 채워 넣어가지고 45%에서 50%까지 비중을 채워서 그때 해가지고 쫙 오늘날까지 갔잖아요. 그리고 보면 그 역사의 자료들을 찾아보면은 그때 당시, 물론 1920년대 30년대 얘기해도 재밌어요. 벤자민 그레이엄이 얘기했던 거. 아무튼 간에 1980년도에 40K가 본격적으로 혁신이 되고 그때도 미국 주식은 안 된다 그랬어요. 미국 국민들조차도. 아, 우리나라 뭐 박스라서 안 된다. 지금 우리나라 기준은 똑같아요. 아, 우리나라는 뭐 안 된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수로 보면 코스피가 3000포인트 시대잖아요. 이제 3000포인트 시대가 왔어요. 사실상 겸손히 얘기했던 거,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코스피 3000 시대 준비해가지고
열심히 주식 사 모아가지고 하자. 코스피가 물론 2배까지는 저점 대비는 2배 이상 올라갔지만 여기 박스 쳤을 때는 2000포인트에서 이제 50% 올라갔거든요. 근데 우리의 계좌들은 50%가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5배도 올라가고 3배도 올라가고 7배도 올라가고 어떤 분은 뭐 15배, 20배도 올라갔죠. 이런 것처럼 앞으로의 코스피 지수는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10,000포인트는 충분히 간다. 10년, 20년 뒤를 보자는 거예요. 부자들은요 항상 10년, 20년 뒤를 봐요. 제가 삼성 전기 그 예전에 거기 강연에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2010년도 10년도인가 아마 2010년에서 11년도 사이쯤에 제가 강연하고 들으러 간 적이 있었는데, 삼성전기 그때 당시 그 부사장이 와가지고 이제 부사장하고 부회장하고 같이 왔었어요. 그래서 부사장이 나와서 이제 강연을 이제 하는데 비전을 이미 10년 뒤를 얘기를 하더라고. 이미 이런 날이 온다. 10년 뒤, 20년 뒤 비전을 얘기해요. 내가 그래서 삼성전기를 굉장히 좋게 본 거예요. 그거를. 이런 대기업들은 기본적으로 1, 20년 뒤를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 주가가 여기였잖아요, 여기. 근데 이럴 때 어떤 주식의 분위기였냐면, 아, 이거 가겠나? 그랬어요. 가겠나, 이거. 야, 이거 가겠나? 가겠나? 이거. 나는 난 지금도 생각한 게, 야, 이거, 물론 10년 뒤의 미래를 우리가 맞추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거의 불가능에 가깝겠지만, 그 비전대로 간다면 나는 되겠더라고, 이게. 그래서 그런 얘기 했었어, 지인들하고. 아, 이거 10배짜리는 템버가 나오겠다. 진짜 이거 10배, 이거 거의 10배 코스로 간다는 거거든요, 이게. 물론 10배까지는 못 갔지만 10배 가까이 갔어요. 8배 이렇게 갔으니까. 그 정도로 굉장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들도 뭐 저랑 같이 하신 분들 뭐 몇 년 되신 분들도 있고 몇 달 되신 분들도 있고 이제 뭐 한두 달 되신 분들도 있고 앞으로 VIP 뭐 들어오실 분들도 계시고 막 그러잖아요. 조급해하지 말고 지금까지 돈 버신 분들은 버는 대로 그대로 하시면 되고, 이제 좀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좀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해보자는 거야. 천천히 최소한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꾸준하게 해보자는 거야. 오케이? 자,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운동도요 3달에서 5달 정도 운동 쫙 들어가잖아. 빡세게 딱 들어가면 웬만한 사람들 다 몸짱돼. 뭐 주비스 연예인들 뭐 20kg 30kg 감량 그거 다 돼. 물론 직장 다니면서 하니까 힘든데 의지야, 의지. 진짜 걔 의지가 미친놈처럼 하면 돼. 하루에 참 막 4시간씩 자면서 운동 쳐버리면 그거 된다고. 그렇게 돼. 아, 내가 해봤으니까. 내가 해봤고 내 주변 지인들도 그렇게 다 몸 만들어봤고. 그 사람들이 운동에 지식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뭐든지 열정이야, 열정. 열정만 있으면 어떤 나라에서든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들이 뭐 당근을 팔든 고구마를 팔든 감자를 팔든 뭐 사탕을 팔든 껌을 팔든 어떤 걸 하든 간에 열정만 있으면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거기서 다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열정. 그 열정이 단기적인 열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열정이 필요하다. 꾸준하게 치고 가는 그런 에너지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확신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정이 가장 중요해요. 주식도 처음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뭐 같이 투자할게요. 주식은 장기로 이제는 하겠습니다. 하는데 주식을 하다 보면요. 잘 들으세요. 뭐 1, 2년 동안 공백기도 아니에요. 한 3, 4년, 4, 5년 동안은 그냥 막 횡보 쳐버려요. 아니 막 뚝뚝뚝 떨어지고 재미가 없어. 1년 동안 막 꽝 치는 경우도 있어. 하면 수익 나는 것도 없이 1, 2년 동안은 그런 어떤 지루함과 어떤 그런
두려움과 이건 나 주식 괜히 했나? 그런 어떤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고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여러분들이 지금 물려있는 종목들이 뭐 3, 4년간 계속 지속이 된다. 그걸 계속 들고 가면 5, 6년 차, 7, 8년 차에는 갑자기 마이너스 20%, 뭐 마이너스 30% 됐던 게 갑자기 100% 수익이 되면서 거기서 묶고 더블로 가죠. 5천원짜리가 만원이 되고 만원이 어떻게 돼요? 2만원이 가면 5천원에서 만원에 100%가 올라갔지만 만원에서 2만원이 갔기 때문에 만원에서 2만원이면 2배잖아요. 근데 5천원에서 2만원이면 그쵸? 4배죠. 300% 라는 그런 수익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리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화이트보드판에 오프라인으로 강의하면 딱인데, 여기 보면 자 5천원으로 사가지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만원이에요. 자 만원이 되면 자 100% 수익이죠.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점프해가지고 2만원이 돼요. 그러면은 5천원에서 어떻게 됩니까? 5, 4, 20 300%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해되셨죠? 여기서의 가치 투자의 벤자민 그레이엄이나 뭐 워렌 버핏의 그런 거를 적용을 한다면, 여기서는 뭐 자산의 가치로 사가지고 자산의 가치로 올라갔다면은 이 이후에 여기로 만원에서 2만원, 5천원에서 만원까지는 자산의 기본 자산의 가치가 뭐 PBR이라든지 뭐 PER, 퍼라든지 그런 걸 보고 사가지고 100% 수익을 내고 난 다음에 이 회사의 성장성, 이제 숫자에 찍히는 그 영업이익의 가치, 그리고 성장의 가치를 뽑아낼 수 있는 회사라면은 여기서 한 번 더 끊어내는 거고, 못한다면은 100% 수익 내고 파는 거고, 이걸 하면은 300%. 자, 여기서 2만원에서 4만원이 되면 어떻게 돼요? 4만원이 되면 58에 40. 그쵸? 700%가 나오는 거죠. 700%. 이런 식으로 복리가 계속 진행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기업과 같이 소통을 해야 되고 모니터링 해야 된다는 게, 주당 가격이 변하는 것을 모니터링 하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이 원활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계획대로 이렇게 신사업을 진행을 하고 돈을 잘 벌고 있는지 라는 것만 확인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내가 3, 4년을 기다려가지고 4, 5년을 기다려가지고 뭐 안 올라가요. 3, 4년, 4, 5년을 기다려서 안 올라간 종목들이 진짜 거짓말처럼 6년차, 7년차에 4, 5년간 안 올라갔던 그 수익률이, 연간 수익률 20% 기준으로만 한다면은 누구나 다 30억 이상은 찍는데, 5년 동안 기다려서 안 올라가죠. 6년차, 7년차에 100%, 200% 올라가고 진짜 한번 시세 받아버리면 10배, 20배가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 빠지게, 쇠 빠지게 기다려가지고 3, 4년 동안, 4, 5년 동안 기다려가지고 본전에 팔았더니 바로 5배, 10배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그런 거로부터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지켜야 될 자리에서는 지켜야 된다.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군대로 많이 비유를 또 하죠. 우리가 군대에 있다 보면 위병소 근무도 쓰고 탄약고 근무도 쓰고 불침번 근무도 쓰잖아요. 근데 그렇잖아요. 메가더 장군이 작전에 실패하는 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하는 자는 용서할 수 없다 라는 거. 그리스의 어떤 신화의 어떤 그런 거를 보면, 그리스의 어떤 그런 유물들이나 그런 걸 보면 어떤 병사가 불기둥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켜가지고 화석으로 남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를 사가지고 정말 찐득하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인내력이 있다면 저는 무조건 그 종목은 먹는다고 봅니다. 자, 알았다. 6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고 남의 수익률이 몇 프로든 얼마든 그건 상관이 없는 거야. 요즘 고등학생들이 대학교 가려고
수시 놓고 뭐 어쩌고 막 하잖아요. 6개 대학 찍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하고 굉장히 두뇌 싸움도 막 하고 눈치 싸움도 하는데, 사실 그런 건 뭐 결과론적으로 성적이 안 나와서 그런 거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우리가 월드컵에 나가면 항상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지금 월드컵 최종 예선 할 때 어떤 중동팀하고 붙을 때도, 이라크라든지 레바논하고 붙을 때도 얘네들이 침대 축구하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이격 첫 골만 그냥 넣어버리면 되거든요. 밀어붙이고 그걸 아는 상태에서 하면, 모두 11명이 한마음 한뜻으로 가면 훈련을 성실히 받고 전술대로, 그리고 중간중간 센스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어렵겠지만, 근데 그것도 실력이거든요. 그냥 이기면은 경우의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월드컵 진출, 그리고 본선 들어가서 16강 올라가고 8강 올라가고 4강 올라가고 결승에서 올라가서 우승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오로지 실력이에요. 실력. 공은 둥글다 아니면 실력입니다. 실력. 거기는. 자, 뭐냐, 고3 애들도 내가 어디 뭐 여기 부산으로 치자면은 부산대, 그 다음 뭐 부경대, 그 다음 뭐 등등등등등 있으면 뭐 경남대, 뭐 동아대, 뭐시기 뭐 영남대 저기도 있고 막, 그 경상도 내에서 뭐 그런 것도 있고, 전라도는 뭐 전남대, 조선대, 전북대, 뭐 호대, 광주여대, 뭐시기 뭐 많이 있어요. 내가 성적이 좋고 나만 잘하면 돼요. 그러니까 나만 잘하고, 저 친구가 성적이 얼마가 나오고 어디 학원 다니고 어디 뭐 이번에 전교 1등을 하든 2등을 하든 3등을 하든, 그냥 내 것만 잘하면 그냥 서울대 그냥 바로 들어간다는 거야. 이번 서울대 정원을 한 약 2,400명을 뽑더라고요. 광망님, 이사님 안녕하세요. 전국에서 2,400, 2,300 몇 명 이렇게 뽑아요. 약 2,400명, 좀 안 되는 인원. 내가 내 것만 잘하면 그냥 서울대 들어가서 써서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아주 심플해요. 심플. 물론 누구나 다 들어갈 수는 없겠죠. 근데 내 것만 잘하면 돼. 근데 왜 첫 번째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재능이 없어서, 공부에 재능이 없으면 빨리 다른데 창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아니라면 내가 공부를 정말 이걸로 승부를 짓겠다고 하면 남을 신경 쓰지 말고, 저 애가 몇 시간을 공부를 하든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말고 나는 내 페이스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실력이다. 주식도요, 공부도 운이 따라주는 것은 없어요. 반에서 꼴등하는 애가 갑자기 천지개벽 해가지고 3달 6달 뽑아내가지고 서울대 들어가는 케이스는 없는 것처럼, 주식도요 어쩌다 한 번 막 2배 막 먹을 때도 있어요. 2배, 3배 이렇게 5배 막 먹을 때도 있는데, 그게 내가 운으로 먹는 건가, 정말 실력으로 먹었는지는 언제 알아요? 10년, 20년 뒤에 그게 결판이 된다는 거예요. 10년, 20년. 즉, 10년, 20년 동안 꾸준하게 수익률을 내는 사람이, 먹었던 사람이, 그게 실력입니다. 주식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실력이에요. 1년 안에 운은 다 나와요. 보통 1년 안에 다 소멸이 됩니다. 뭐 100%, 200%, 300% 먹어봐야 3배, 5배 먹어야 다 토해내요. 그 정도입니다. 뭐 1억이 수익이 나도 다 토해낸 거 금방이에요. 그게 1년도 안 걸리거든요. 근데 이걸 10년, 20년 이상 동안 내가 계속 먹을 수 있는가 라는 것을 봤을 때는 그런 사람은 없다. 10년, 20년의 어떤 데이터를 본다면은, 자꾸 강조하는데, 오로지 실력으로만 되는 거다. 실력이 있어야 운칠, 기삼, 운칠이 붙는 겁니다. 실력이 있어야지. 그게 그런 거예요. 그게 실력.
그러니까 주식도 뭐 10버거, 10%, 10배짜리를 먹기 위해서는 실력이 있어야 돼. 그게 포인트예요. 그 기업의 내재 가치를 파악하고 산업 공부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건 기본 베이스라서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럼 기본이라서 산업만 공부해서도 되느냐? 아니죠. 재물을 본다 해서도 수익이 내느냐? 아니죠. 그럼 회계사들이 제일 많이 경영인들이 산업 공부해가지고 제일 부자가 됐을 거고, 재물을만 봐가지고 주식을 했으면 회계사들이 제일 큰 부자가 됐을 건데, 그게 되지가 않는 게 주식이죠. 왜냐면 바로 행동심리학, 어떤 인문학, 철학, 모든 이 삼박자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일수록 IQ가 높고 지능이 높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을수록 자기가 자만하기가 쉽거든요. 내가 팩트로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진짜 대한민국 최고의 천재인가? 너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해? 너 스스로가? 1등이라고 생각해? 그럼 아시아에서 1등이라고 생각해? 전 세계 60억 인구 중에 당신이 과연 제일 똑똑한가? 라는 것을 내가 묻고 싶어. 제일 똑똑하더라도요, 주식에서는 성공이 안 됩니다. 오히려 워렌 버핏이 그러죠. 가장 성공한 투자자. 70년 이상 동안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이 전체적인 수익률을 기록한 사람. 그 사람도 IQ가 당신이 뭐 140이면 150이면 나머지 40은 띄워줘라. IQ 100이면 충분하다. 똑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똑똑하다는 표현은 필요가 없다는 것은 뭐 공부를 아예 안 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기본적인 내가 회사의 내재 가치를 파악하고 지금 밸류에이션이 비싼지 낮은지를 파악을 하고 이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통찰력을 통해서 이렇게 또 알아본다면, 그리고 누구 변동성에 휩쓸리지 않고 누구보다도 먼저 사고 누구보다도 늦게 파는 그런 전략을 구사한다면은 누구나 다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사실. 근데 그게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지금 굉장히 좋은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철학이에요, 철학.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주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식은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는가 물어보면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냥 극단적으로 그냥 안 파는 거다. 안 파는 거예요, 안 파는 거. 내가 애초부터 팔지 않는 회사를 사는 게 가장 잃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수익률을 내려고 합니다. 수익률 게임을 해요. 어떤 게 올라갈까? 어떤 게 올라가서 내 자산을 이렇게 하고 내가 돈을 벌지? 그렇게 해서는 돈을 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한두 번은 맞추더라도 결국 3번, 4번, 5, 6, 7, 8번 가면 갈수록, 횟수 하면 할수록 손실만 계속 늘어나요. 왜냐면 그거는 가격을 맞추는 게임이기 때문에. 회사를 소유해야 돼요. 소유한다는 마인드. 아, 나 이 회사 가지고 싶다, 갖고 싶다. 그럼 그 회사 그냥 가지면 돼요. 사면 되는 거죠. 한 주도 사고 10주도 사고 100주, 1000주 계속 모아가는 거예요. 쌓아가는 거. 내 노후를 위해서, 내 미래 10년 뒤 나를 위해서. 10년 뒤 페라리 타자. 10년 뒤 뭐 자이 아파트, 레미안 아파트 나는 꼭 살 거야. 뭐 이런 기본적인 목표들. 물론 주식을 하는 목표가 집을 사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굉장히 수준이 낮은 거예요. 네. 집은 따라오는 거니까. 여러분들만의 그런 목표가 있어야 되고, 개인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사실 이것만 안 하면 되거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타이밍을 재지 말 것, 그리고 조급증. 남이 몇 프로를 먹었든 얼마를 수익을 내든 뭘 사가지고 뭘 팔고 그거에 신경 쓰지 마라. 내 갈 길만 가면 된다. 진짜 우직하게 마이웨이로 내 것만 가면 돼요.
제가 이 일을 오래 해가지고 느끼는 것은 뭐냐면, 평상시에 공개 방송을 꾸준히 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더라고. 결국은 이게 훈련입니다. 훈련이에요, 훈련. 물론 좀 시간이 안 돼가지고 뭐 방송을 풀로 못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사실 만만치 않아요. 하루에 1시간 반짜리 전후로 되고 있는 그런 영상들을 계속 시청하는 것 자체가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나중에 뭐 몰아서 봐도 되겠지만. 근데 내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평상시 내가 매주 목요일 VIP 방송에서는 뭐 종목들 좀 얘기하고 뭐 전략 얘기하고 뭐 이런 것만 하는 거지, 이런 내용들은 사실 공개 방송에서 얘기를 하면, 이 공개 방송 이게 제일 중요해. 공개 방송 지금 이게 항상 듣던 것을 똑같이, 항상 그러잖아요. 스쿼트 하는 거 똑같은 자세, 벤치프레스도 똑같은 거, 달리기 러닝하는 것도 똑같이 러닝하지. 러닝한 사람이 폼이 뭐 다르고, 팔 이렇게 흔들면서 가지, 뭐 공중을 날아가가지고 뭐 이렇게 공기를 밟고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 뛰는 게 다 똑같잖아요. 그거 계속 반복하는 거잖아요. 반복. 공부도 계속 반복이잖아요. 계속 반복입니다. 여러분 회사 나갈 때도 계속 반복이잖아요. 출근 퇴근 출근 퇴근. 그렇지 않아요? 출근했는데 3일 뒤에 퇴근하고, 출근했는데 뭐 한 달 뒤에 퇴근하고, 출근했는데 뭐 10년 뒤에 퇴근하고, 그런 건 없거든요. 계속 그냥 반복이에요. 회사 집 회사 집 회사 집 계속 이렇게, 그렇게 해서 내 자산이 쌓아가는 거지. 지금 이 공개 방송도 정말 이거 팩트가 뭐냐면, 이런 방송을 꾸준히 시청하는 사람들이 3, 4년 뒤, 5, 6년 뒤, 7, 8년 뒤를 보면, 꾸준히 시청하지 않는 사람과 하는 사람들 완전히 갈라져. 내가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VIP 회원들이 중간에 이제 중단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떤 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뭐 자금의 사정과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자, 거기까지 좋아. 오케이. 인정. 그 다음 코스가, 이런 꼭 재방송이 아니더라도 이런 훈련을 받지 않으면, 철학적인 훈련을 받지 않으면, 인문학적인 이런 철학, 심리적인 것을 받지 않으면은 주변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또 말려드는 거야. 주변 친구, 뭐 찐한 친구, 뭐 누가 야 이거 사라, 이거 야 나 이거 샀어, 야 이거 올라간대, 우리 남편 이 회사 다니는데, 우리 뭐 친척이 누구 다니는데, 우리 아빠가 모시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사잖아요. 개박살 납니다. 나 이거 많이 봤다, 여러분. 많이 봐가지고 나한테 이제 물어봐. 이미 불은 다 났어. 이미 계좌에 불, 그냥 돈들이 막 녹아내려왔어. 녹아내리고 나서 나한테 얘기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좆된 겁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너님 기회비용 다 날라가고 시간 다 날라가고 그냥 빠꾸 당하는 거야, 인생 자체가. 그 지인이라는 사람이 주식 투자로 10년, 20년 동안 분산 투자하면서 순자산 100억 이상을 번 지인이라면 따라서 해도 돼요. 근데 그 사람을 따라서 해도 사실 하기가 힘들어. 내 철학이 구비가 되지 않으면. 그렇잖아. 여러분들 이봉주하고 같이 훈련하면 이봉주 그 선수들처럼 똑같이 따라할 수 있어요. 그거를 인터벌 돌고 런닝 돌고 뭐 훈련 받으면 할 수 없죠. 체력이 안 맞으니까.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들이 1년 365일 동안 이런 내용들을 꾸준히 훈련을 받으면서 내 그 내공을 계속 쌓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결정적인 상황이 왔을 때, 주식이 어떤 변동성이 심하게 왔을 때, 어떤 뭐 금융위기라든지 어떤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코로나 같은 이런 질병의 악재라든지 어떤 이 기타 외에 어떤 것들이 몰려오더라도 내공이 탄탄하면 휩쓸리지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그때 더 사거나 존버하거나 더 산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고려시멘트 어떤가요 하면은 좀 낄끼 빠빠가 안 되잖아. 그렇잖아. 이제 1999년생인가 뭐 51999 뭐시기 그러니까 눈치가 또 없는 사람들은 또 어렵지. 어려워.
그 눈치만 하나 배우는 것도 한 7, 8년 걸려. 7, 8년. 7, 8년. 7, 8년 이상 걸려요. 눈치 하나 배우는데. 그게 이제 센스는 어떤 막 이런 걸로 교육이 잘 안 되거든. 사실. 기질도 있는 거고. 근데 여러분들이 다 다르잖아요. 뭐 살아온 환경, 남자, 여자, 그 다음에 살아온 환경, 그리고 현재 위치하는 그런 자신의 재무적인 상태, 그리고 직업적인 어떤 상태와 재무적인 상태와 자산의 상태 다 달라요. 그리고 심리적인 상태, 어떤 철학의 어떤 깊이, 내공의 깊이가 저마다 다 다릅니다. 다 달라. 다 달라. 그러나 중요한 거는 내 스스로가 성격이 좀 급하고 어떤 직장 내에서든 인간관계에 있어서든 좀 급하거나 좀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불리하다는 거예요. 뭔가 성격이 원래 외향적인 성격이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사실 단점으로 되거든요. 오히려 성격이 내성적인 사람들, 조용조용하고 좀 나서길 싫어하고 저 뒤에 있고 싶어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이렇게 좀 즐기는 좀 그런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또 잘해요. 기질입니다. 이게 기질. 즉 내가 내 성격 못 이기고 조급하고 빨리빨리 하는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욱더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왜? 불리하거든요. 첫 스타트부터. 그러니까 똑똑할수록 불리해요. 근데 의사분들 중에서도 내가 과거 2011년도 그때도 어떤 한 지인 의사가 배팅 확 때려가지고 2011년도에 그 성공해서 메디컬 센터 세웠거든요. 수도권에. 그때 당시 80억 땡겨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주식 투자로 80억 수익. 그러니까 그게 역으로 내려놓은 거죠. 내 그 지식의 그걸. 아, 나는 그래봐야 뉴턴보다 못하다. 뉴턴도 실패했는데 물리학자 세계 최고의 천재,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천재인 뉴턴조차도 주식으로 망했는데 내가 뭐 어디 겸손하다는 거야. 내가 뭐 성형외과 의사 뭐 하든 치과 의사든 뭐 내과 의사든 뭐시기 소아과 의사든 고작 해봐야 한 병원의 의사인데 고작 해봐야 그런 겸손함이 그리고 내려놓음이 엄청난 부를 냈다는 거죠. 그 자체. 그러니까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니까 망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다 알았어. 난 이제 다 알았어. 헬스 운동할 때도 똑같다. 내가 몸을 만들었어. 아,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이소룡 몸이야. 헐크 몸, 이소룡 몸. 막 체형마다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헐크 몸, 어떤 사람은 이소룡 몸을 만들었어요. 자만한 거야. 막 대회 나가가지고 1등도 하고 막 그래요. 대회 나가가지고 1등 몇 번 하고 막 그러면 막 자신감 충만해가지고 좋은데 거기서 이제 자신감이 그 넘어야 될 선을 넘어가 버리면은 넘어가야 되지 않는 선을 넘어가 버린다면 바로 이제 자만이 생기고 교만해지는 거거든요. 거기서 어떤 상황이 나와요?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재활치료에만 10년 이상이 걸려요. 내가 2007년도인가 8년도에 헬스 어디 그쪽 센터에 그 서울에 유명한 거 있어요. 그쪽에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설해마을이나 그 압구정동이나 거기 막 있었거든요. 거기에 누구보다도 그냥 키가 188cm에 피지컬이 정말 좋았어. 스쿼트 뭐 그냥 200, 210, 220 막 이렇게 쳐요. 막 이렇게 스쿼트를. 봉이 휘어 막 이렇게 봉이.
20kg짜리 봉이 이렇게 휜다고. 다 끝나고 아마 휘어있어 막 이렇게. 이제 그런 멋있는 몸이 나중에는 큰 부상 당해가지고 재활치료 받고, 이제 그 몸이, 아시죠 여러분들? 몸은 한두 달만 안 하더라도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숄리도 그걸 보여줬죠. 숄리도 금방 배 나오고 살찌고 근육 다 사라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식도 똑같거든요. 내가 잘 벌 때 항상 내 스스로를 경계해야 돼요. 내가 잘 될 때, 그럼 더 욕심이 나거든요. 뭐 신용을 쓴다거나,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쓴다거나, 대출을 해가지고 남의 돈으로 막 배팅 세게 때린다거나, 그때 딱 힘을 빼야 되는데 힘이 딱 들어가는 순간 딱 우직 하면서 부상이 딱 터진다는 겁니다. 그 부상이 작은 어떤 스크래치, 발 뒤꿈치 까지고 뭐 그런 거면은 괜찮지만, 근육이 파열된다거나 인대가 파열된다거나 그런 상황이 온다면은 사실 안 하는 것만도 못한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운동도 그렇고 주식 투자도 그렇고 치명적이에요. 항상 하는 얘기, 잘 될 때 겸손해야 된다. 내가 경제적 자유를,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했던 그 목표 금액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달성해가지고 뭐 은퇴를 한다면, 경제적 자유를 얻고 은퇴를 한다면은 이제 그 돈으로 평생을 쓰겠다 한다면 상관이 없어요. 주식 투자에서만큼은 실생활에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디서 사기 눈탱이 맞아가지고 또 막 그럴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놓고 보면 내가 뭐 30억만 벌면 나는 이제 내 인생에서 30억으로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쓰겠다 한다면은 괜찮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그 경제적 자유의 목표였던 그 금액까지 올 때까지는 항상 자만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내가 잘난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돈이 벌어준 거고 그냥 운이었다 생각하고 겸손하게 지금처럼 하던 대로 주식을 쌓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뭐 50% 먹었든 500% 먹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이 시장에 10년, 20년 이상 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가? 생존의 키워드를 반드시 생각하셔라. 1년, 2년 동안 수익률 없어도 돼요. 이 바닥이 1, 2, 3년 동안 수익률 없더라도, 처음 물리고 막 약세장에서 이렇게 있더라도 4, 5년, 6, 7년 차에 가치주들이 과거 13년 동안 상승 랠리를 이어갔잖아요. 13년 동안 이어갔어요. 가치주들이 과거에 2000년도부터 해가지고 막 겁나 올라갔거든. 그것처럼 1, 2년 동안, 3, 4년 동안 없더라도 5, 6년 차에 그동안 못 먹었던 거 다 뽑아냅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너무 단기적인, 3년도 짧으니까, 1년, 2년, 3년 짧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쪽에 집착하지 마시고 좀 멀리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잘했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이제 뭐 질문 받고 다른 얘기 합시다. 그건 확실해. 그건 뭐가 확실하냐면, 평상시 공개방송을 꾸준히 듣는 사람들이 결국 돈을 많이 벌더라. 결국에는 다 소멸돼. 다. 내가 오늘 막 그 카톡을 이렇게 좀 보면서 정리할 거 정리하고 막 이렇게 좀 하는 거 있으면서 했는데, 소멸된 사람들 많더라. 이것만 보더라도, 이것만 보더라도 봐. 보라고. 이거 뭐 계산하지도 않았어. 이거 2019년도 3월 25일 4월 시청자 명단 해서 1번부터 쭉쭉쭉 가거든요. 봐요. 이거 벌써 봐. 6, 7, 8 뭐 실종되고 뭐 그냥 됐거든. 결국 유지경성님 요즘 안 보이시던데? 혹시 보입니까?
활동 안 하시면 실종 처리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저 살아있어요 하시면 또 다시 들어가고 다 실종이에요. 실종. 다 아니 이게 맞아. 이게 포기하면 편해요. 포기하면 편해. 물론 나중에 녹화 방송도 이렇게 막 보시고 그러는데 보통 안 보이시면 그러거든요. 보세요 여기. 이렇게 됩니다. 많죠? 실종. 많아요. 여기서 이제 추가된 사람들도 지금 한두 명 보인다. 여기서 이제 추가된 사람들이 한두 명 보여 내 눈에. 안 보이면 실종이야. 보세요. 한두 명 보인다 그랬죠. 된다니까 이게. 간당간당해요. 간당간당해. 아휴, 봐 이거. 까치님, 동래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111번 훈련병 설까치, 114번 훈련병 독립.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구절초님 넣어줘야 되겠다. 구절. 또 없으신 분들 있나요? 여정님 진짜 많이 보지 않아? 유빈님? 여정님 유빈이 어떻게 생각해? 모더리님 옛날 생각해봐. 옛날 사람들 얼마나 있는지. 아니 뭐 하다 보면은 뭐 방송 한 1주 2주 못 볼 수 있지. 어디 여행 갔다 오고 그러면. 그럼 그 다음에는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꾸준한 그게 인내입니다. 인내는 써요. 이거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저는 좀 더 지켜봐 주세요. 단기적인 열정뿐이죠. 처음에는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끝까지 할 거예요. 그래놓고 자심 3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잡심 100일, 200일, 300일 되면 그냥 뭐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사라지고 뭘 하고 있는 건지. 남들 다 수익 내는데 본인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월급 받고 장사해가지고 돈 들어오면은 주식을 계속 쌓아가는 건데 100주가 110주 되고 120주 되고 130주 200주 300주 계속 롱으로 뭐 6개월 1년이 아니라 1년 2년 3년 이상 동안 계속 모아가는 전략인데 그걸 못하더라고. 중간에 뭐 수익 나면 또 팔 때도 많이 있고. 백화요란님 알겠습니다. 백화요란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카페 운영 서울 마포구 아이테르에서 카페를 운영하시는 백화님. 공개 방송에서 좀 안 보이잖아요? 아니 녹화 방송에서 이제 잘 안 들으시면 결국 소멸되고
내공이 안 드러나더라. 근데 항상 제자리야 보면. 진짜 그런 사람들 많아. 그 VIP 회원들 중에서도 결국 여정님 잘 봐. 여정님 나중에 10년, 20년 뒤에 한번 보자고. 그때 누가 살아남고 누가 뒤지는지. 진짜로 그게 나와요. 내가 어감이 좀 거칠어서 그렇지. 여기는요, 왜 거칠 수밖에 없냐면, 말을 이쁘게 할 수가 없어. 여기 뭐 인문학 강의 들으러 왔나? 아니에요. 여기 뭐 어디 성경 말씀 들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여기 진짜 주식이 전쟁은 아니지만 여기 전쟁터예요. 어떻게 똑같은 칼을 줬는데 어떤 놈은 강도가 되고 어떤 놈은 무사가 되잖아. 이순신 장군이 되고 어떤 놈은 똑같이 총을 쥐어줬는데 누구는 테러범이 되고 누구는 경찰이 되고 군인이 되고 그러잖아요. 이게 정말 달라지는 거야 이거. 그리고 여기 명단도 좀 자주 보이는 사람들만 또 넣어. 내가 일부러. 역시나 주식시장은 그대로인데 사람들만 바뀝니다. 그치? 우리는 항상 그대로지. 사람만 바뀌지. 그리고 여러분들 보셨죠? 2017년도, 18년도 얘기했던 종목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덕산 네오로스 어떻게 됐나요? 근데 막 이렇게 하잖아. 덕산 네오로스 뿐만 아니라 막 50개, 60개, 70개, 80개, 100개 얘기했던 종목들 죄다 막 이렇게 그냥 뽑아내고 인생 역전 스토리 쓰고 있는데 그때 뭐 좀 안 올라간다고 5, 6개월 안 올라간다고 1, 2년간 안 올라간다고 3, 4년간 안 올라간다고 막 거기서 막 징징징징 대고 빌빌빌빌 거리고 아유 나는 주식하고 안 맞나 보다 하고 뭐 포기하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거지. 무슨 거지? 벼락거지. 벼락거지 된다. 그리고 50대 60대 그분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 뭐 돌이킬 수가 없지. 3, 40대의 노동력과 5, 60대의 노동력은 다르고 또 그 60대로 이제 넘어가면은 더 다르거든.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60대 이후에 뭐 먹고 살 건데? 무슨 일 해가지고 노후 준비 안 되는데? 돼? 그게? 나는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릴 거다. 과연 70대, 80대 되고 나서 그런 소리 할 수 있을까? 90대? 지금은 그런 생각 하겠지. 70대, 80대 그렇게 돼가지고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내가 살면서 어떤 누군가에게 피해는 안 줘야 되잖아. 지금은 피해 안 주겠지. 벤츠 BMW 뭐 하루부로 지르고 내가 차 사는데 너가 뭐 1,000원을 보태준 게 있냐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20년, 10년, 20년, 30년 지나면 이건 사회 문제로 가는 거예요. 사회 문제. 왜냐면 그들은 노후 준비가 안 되고 무료 거시서 왜 안 눌러줘? 나중에 이제 막 한다니까 그런 게 2040년 되면은 바로 이제 나왔는데 36% 정도가 고령화입니다. 60세 이상. 3명 중에 1명은 다 60세 이상이에요. 거기 가면 또 나라가 바뀌고 일자리 많아진다고 천만의 말씀. 천만의. 일본이 그러던가요? 일본이 그래요? 일본이 전 세계 최고의 고령화로 가고 있는데 그러던가? 사람들이 급해서 그래요. 왜 1, 2년에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렇지, 이제 급해서 그래. 하나하나씩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해결하니까 되잖아. 하나하나씩. 확실히 모아간다는 마인드로 하니까 편안하게 주식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주식은 사서 모아가는 거지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무슨 뭘 타이밍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타이밍을 너님이 잘 맞췄으면 난 주식 방송하는 사람들 중에 타이밍 얘기하는데 너 그 타이밍이 그냥 확률이잖아. 솔직히 80% 90% 그것만 맞춰가지고 그렇게 자산을 쌓는 건 오케이 인정. 그게 100%는 아니잖아. 모두의 눈높이 나와 남들과 다르거든 사실. 타이밍을 자꾸 얘기하는 건데 그 타이밍을 당신이 그걸 알았다면 왜
방송하고 있어? 왜 자산은 그것밖에 못 모았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을 텐데. 그렇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타이밍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장은 예측하는 게 아니야. 그렇다고 대응할 필요도 없어. 뭘 대응을 하는 거야 도대체. 주가가 떨어지는데 잠깐 시장이 안 좋으니까 금리 인상하고 테이퍼링하고 또 뭐 앞으로 또 막 나와. 뭐가 뭐 미중 무역전쟁 비슷 뭐 금융위기 뭐 부채 뭐 신용 증가 뭐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항상 그래왔어. 항상 그래왔다고. 항상 10년 전 20년 전에도 결국 10년 그거를 반대로 얘기했을 때 10년 20년이 지나고 오면 다점이야. 내가 5년 전 얘기 안 하잖아. 5년 전 얘기하면 여러분들 다 그냥 소외받아 버려요. 나랑 같이 5년 전에 꾸준히 해가지고 2015년 벌써 6년 전에 2015년도 기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했어도 그때 장이 진짜 좋았거든. 지수는 많이 안 올라. 지수를 하는 게 아니야. 개별 종목들 겁나 많이 올라갔어 그때. 테마주는 테마주대로 가치주는 가치주대로 엄청나게 올라갔다고. 5배 10배 템버가 막 터지고 막 5천만 원 베팅한 거 막 5억 돼가지고 5억 재베팅 해가지고 막 30억에서 50억 땡기고 그랬다니까. 그거를 다 놓쳤잖아 거의 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2013년도 15년도 그 이전에는 2011년도 얘기하면 사실 너무 오래된 얘기라 그냥 얘기 안 하는 거고. 맞아요. 네, 그런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 지금도 많이 벌었지만 앞으로 꾸준하게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 나는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면 좋아. 내가 망하는 길은 뭐다? 여러분들이 망하는 겁니다. 오케이?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러니까 강하게 얘기하는 거잖아. 같은 겸손호에 탔는데 키는 내가 운전대 잡았잖아. 여러분들 그냥 타고 있고 같은 배 탔잖아. 같은 배 지금까지. 배 침몰하면 같이 그냥 죽는 거야. 그냥 다. 그렇잖아요. 통제가 아닌 그냥 어떤 오더에만 잘 따라주면 돼요. 주문. 무서워서 뭐 공포, 두려움. 원래 인간이라는 게 공포, 두려움, 시기, 질투 뭐 이런 게 많아요. 공포, 두려움, 시기, 질투, 걱정 뭐 등등. 이런 것만 딱 내공을 딱 잘 다스려가지고 이렇게 좀 내공을 높인다면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잘 해낼 수가 있어요. 그런 겁니다. 오늘 장이 좋았구나? 별 관심이 없습니다. 장이 뭐 어우 개인들 1조 거의 3천억치 팔았네. 어우 와 이거 이거 예탁금 봤어 여러분? 와 73조. 와 뭐야? 70 이때 7월 29일 이후로 가장 높은 예탁 아니구나. 8월 12일 날도 74조. 와. 8월 12일 이후로 한 달하고 이틀 만에 예탁금 와 70조 원대 73조. 와 춘님 안녕하세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신용은요 계속 늘어나요. 이거는 10년 전 20년 전 뭐 계속 그전에도 계속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았어요. 이거 보세요. 이거 신용 19년도 신용 9조 또 10조 막 이러잖아요. 이거 막 이렇게 보면 저 이거 2016년도
신용장고 이때 6조 9조 막 그랬잖아요. 여기 보세요. 6조, 9조, 7조 신용. 지금 신용이 25조잖아. 5년 전, 6년 전, 7년 전, 8년 전, 4조. 계속 이거 당군 이래 계속 늘어난다니까. 주식시장 생기고 난 뒤부터 계속 신용은 계속 늘어나고 인플레이션이거든, 이게. 10년 전, 2011년도에도 신용은 6조예요. 그럼 이때 뭐, 증시가 화랑이었나? 박스였는데? 이거였죠, 이거. 그니까, 이제 좀 이해되셨죠? 신용이 뭐 늘어난다고 뭐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나라 부채 있잖아요. OECD 국가 중에 제일 낮습니다. 40% 초반이에요. 일본이 250%가 넘어가고, 미국이 150% 찍어요. OECD 평균이 한 140, 130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낮죠, OECD 국가 중에. 부채가 제일 낮다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예민하게 2010년도 4조입니다. 4조. 잔고가 4조예요. 2조. 2009년도 2조. 바닥 났네. 2008년도는 개박살 났으니까 아시다시피 리먼 브라더스 뭐 3조, 2조. 그쵸? 2005년도 16년 전으로 들어가면 신용잔고 2조. 계속 늘어났어요. 계속. 오케이? 알았다. 다시 한번 6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해되셨어요? 이해됐다 6번, 이해 안됐다 2번. 아니 가계부채는 계속 올라가. IF 터지고 어디 뭐 삼성전자가 망하고 뭐 보시기가 막 줄부도 나더라도 신용은 안 줄어드네. 계속 늘어난다니까. 아휴, 그거 경제 자본주의를 모르니까 부채가 많아요. 당군 이래 그냥 조선시대부터 그냥 오케이. 여러분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보셨죠? 부채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투자하는 그 개별 기업에 주목하면 된다 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VIP 문의는 언제든지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모든 추천주는 문자로 나갑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30분에 VIP 방송이 있고요. 꼭 VIP 방송을 시청 안 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한 달에 비용은 66만원, 3개월에 180만원, 1년에 600만원입니다. 아셨죠? 네. 추석 연휴 또 7일을 무료로 드려요. 모든 VIP 회원들 또는 앞으로 들어오실 분들 추석 때까지 가입하시면 일주일을 더 무료로 드리고, 신규로 가입하면 한 달을 가입하든 1년을 가입하든 그냥 합니다. 한 달을 더 드립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꿀잠 자시고요. 태풍 옵니다. 운전 잘 하시고요. 조심하시고요. 내일도 이 시장은 언제든지 기회는 열려있다. 걱정하지 말고 본업에 우리는 신경 쓰자 라고 말씀드리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겸손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